안녕하세요. 주부 변호사입니다.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상위의 한 0.9%에 해당하는 사람들 평균 자산이 122억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예금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한국의 부자라고 정의를 했고, 우리나라에 약 46만 명이 계십니다. 서울에 20만 명 이상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10만 명이 계시다고 합니다. 거의 수도권의 70%가 거주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 늘어나는데 아주 이거는 사실 미미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60%가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다.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한 2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부자수 증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수치예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억 원 이상 부자 46만 명인데 300억 이상도 만 명이다. 이런 분들 이제 슈퍼 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조 단위로 갖고 계실 텐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금융자산에 약 2,80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시총이 뭐 200조 대 3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1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어떤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 규모의 확대에 크게 기인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유망 투자처로 보시는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주식이요. 그리고 거주용 주택,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국내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약 60%가 해외 주식을 하고 있어요. 해외 주식은 뭐 다 뭐 미국이겠죠. 미국, 거의 대부분 미국일 텐데, 이런 달러나 아니면 금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 안전자산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금이나 보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30% 이상입니다. 상당히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달러 자산과 금에 투자를 많이 한다. 물론 거주용 주택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거주용 외 주택이나 빌딩 상가에도 한 3분의 1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가상자산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이 7%가 넘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3% 정도에서 거의 2배로 는 건데요. 이 조사할 당시가 사실은 뭐 5월, 6월 이때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죠. 지금 시점으로 조사한다면 제 생각에 10%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산에 대부분 투자하지만 수익이 좀 유망한 그런 곳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좀 불안정한 자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투자, 지금 해외 주식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해외 주식.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시향을 매주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해외 주식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외화 현금, 뭐 다 달러겠죠. 달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뭐 달러가 지금 원화로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도, 국내 뭐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국장이 안 좋을 때도 해외 자산은 안정적으로, 달러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오히려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채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다 미국일 거예요. 아마 미국이겠죠. 네, 대부분 미국이고 일본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쪽에는 투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는 수요는 상당히 적죠.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고 생경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이민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무려 26.8%가 해외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영미권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뉴질랜드나 싱가포르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은 사실은 명확하죠.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상속 증여세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지금 나름 동남아 국가긴 한데 상위권에 있는 이유가 이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까지 있는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도 상당히 완화된 상직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이나 이런 거에도 유리하다라는, 그리고 영미권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가 좀 통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문화와 이질감이 조금 적을 수는 있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음, 지금 뭐 특이한 건 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음, 좀 금융자산 추이나 부동산 수 추이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춤하고 있잖아요. 급증하고 있다가,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위기랑도 좀 연결질 수 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대체로 한 10위권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12에서 한 15위권. 근데 지금 부자 수가 많이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46만 명으로 늘긴 했는데 과거에 막 10%씩 증가하다가 지금 작년에 1%밖에 증가를 못했다는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원인에 사실은 금융자산이 주춤하는 게 좀 큰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이 지금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장이 많이 올라줘야지 사실은 부자 수도 늘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뭐 상가나 이런 쪽 수익률도 안 좋고 국장은 처참한 수준이죠. 그나마 미국이나 달러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해외 이민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있는데 해외 이민, 한국을 떠나는 숫자가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매년 급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텍스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교육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좀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 위에는 북한이 있다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자 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못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죠.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자 수 추이의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 한 20만 명 이상의 부자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10만 명, 그리고 뭐 나머지 지역은 뭐 거의 뭐 만 명, 뭐 전라도, 경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의 미미한데 대부분이 반포나 압구정 이런 데 많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이제 집값이 높은 곳은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이런 데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송파구, 성동구 이런 데도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데 부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양극화가 심해서 넘사벽으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별로 봤더니 나인원 한남의 거주자는 연평균 소득이 24억 원, 2억이 아닙니다. 24억 원이에요. 네, 나인원 한남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가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본 김에 더 볼까요? 한남더일은 연평균 소득이 1년이에요. 연평균 소득이 15억, 그리고 갤러리아 폴에는 6억, 그리고 타워팰리스는 5억. 어마무시하죠. 저는 사실은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가 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원베일리는 의외로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글쎄요, 뭐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가요? 아니면 워낙 대단지기 때문에 연평균 소득을 내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인원 한남 이런 데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수의 어떤 고소득자의 그런 그게 평균을 좀 많이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그런 효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부자의 한국 탈출 러시, 재산을 결국에는 자식에 물려주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 증여세율이 거의 뭐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도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이 좀 살기 좀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단기로 왔지만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6만 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